안녕하세요. 출근 중인 랑짱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시작 전에 안녕하십니까 랑짱입니다 라는 멘트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다르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똑같은 멘트인데요. 어저께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난 멘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만의 쩌니로 누구나 원하는 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러 나온 랑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랑짱입니다. 어때요? 좀 괜찮은가요? 나만의 여정을 만들어가며 누구나 원하는 머니, 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같은 시작인 것 같아서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참 다행입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춥지 않아서 그래도 도로가 결빙이 되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고 거의 말랐네요. 도로가 이게 한동안 계속 눈 오고 비 오고 하면서 미끄러운 곳을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도로가 엄청 좋은 도로다라는 거, 다니기 좋은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다시 드네요. 그리고 또 부산 사나이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더라고요. 쿠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로는 엄청난 거리를 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해보지 않고 또 부산을 뭐 몇 곳만 가봤지 많은 곳을 안 가봐서 그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멀리 가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거리감을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서도 느끼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가더라도 이 콜이 정말 뒤에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에 따라서 그날의 수입의 차이가 좀 나긴 나요. 멀다고 제가 콜을 거절하고 하다 보면 이 콜사가 생겨버리면 그만큼 내 시간이 죽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에 영향을 주거든요. 프리로 뛰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절을 하더라도 콜사 없이 콜만 계속 준다면 그러면 그거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거죠. 일하기에. 금액도 뭐 받쳐줘야겠지만 그런 콜수가 계속 받쳐준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다른 영상 장비를 사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헬멧 부착형 블랙박스를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저는 퍼펙트 회사 거의 FS를 가지고 찍고 있고요. 제가 뭐 이게 가성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AS는 참 잘 돼요. 제가 몇 번 맡기고 다시 받고 했는데 한 번은 새 걸로 다시 교환해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방수는 좀 생활방수는 다 되는데 제가 하도 그 장마철에 그냥 믿고 돌렸더니 그래서 조금 또 망가지긴 하는데 그 정도만 아니면 웬만한 방수는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괜찮게 생각하는 건 이 마이크가 기계랑 반대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같은 쪽에 있으면 헬멧 실드를 올렸다 내릴 때 이 마이크를 자꾸 건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종을 좀 쓰고 있고 충전을 할 때는 저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예전에 하나 갖고 있을 때 이걸 그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급속 충전용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로 이어서 꼈더니 그걸 하루 종일 쓰기는 쓸 수 있는데 이 기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고장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 기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망가져서 하나를 새로 샀는데 또 하나가 그냥 블루투스만 되는 기능이어가지고 아예 그걸 고쳐가지고 와서 지금은 그냥 저속 충전기로 두 개 다 충전을 하고 나면 14시간 동안 충분히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을 찍어도 화질도 그렇고 제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도 그렇고 녹음도 이게 내부 마이크랑 외부 마이크가 따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내부 마이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음성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외부 마이크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녹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저는 이 기종으로 그냥 쭉 찍고 집에 와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을 올리면 더 화질이 좋은데 올릴 때 영상이 너무 고화질이면 버퍼링도 생기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좀 낮은 화속으로 해서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누가 여쭤보셔가지고 가성비 좋은 걸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전 이게 뭐 가성비로 따지면 글쎄요,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지 다른 장비를 안 써봐서 그냥 전 이걸로만 썼던 터라 다른 거랑 비교 대상이 없네요.
근데 오랜만에 마른 땅 달리니까 그냥 타이어가 땅에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네요. 그냥 이렇게 막 해도 그냥 전혀 뭐 미끌림 없이 아주 좋네요. 이런 기분이 예전에 국도 달릴 때 딱 차 없고 타이어가 이게 도로에 달라붙는 딱 이 느낌이었을 때 한 번씩 쫙쫙 쏴주면 그 스피드감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스피드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콜수를 올려야 되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돼야 됩니다.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게 되면 실드를 올리면 이제 눈밖에 보이질 않죠. 바라크를 쓰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쓰고 겨울에는 추워서 쓰고, 그래서 결국에 눈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눈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나도 오토바이고 상대편에서도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마주보고 섰는데, 나도 좌회전 저기도 좌회전 골목에서. 그런데 서로 눈밖에 안 보여요. 대부분 라이더분들을 보면 다 헬멧을 쓰시고 바라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눈밖에 안 보이는데, 그 눈을 보면 나 먼저 가라는 거구나, 본인이 먼저 가겠다는 얘기구나, 나 또한 또 먼저 가세요, 이렇게 뭐 이야기한 것도 없이 먼저 가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좌회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가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서로 급한데 그런 의사소통이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토바이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손도 다 안에 있고 손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눈빛으로만 다 해도 그 사람과 저하고 나도 급하고 너도 급한데 내가 먼저 갈게, 이런 의사소통을 해서 나도 급하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소통이 벌써 왔다 가고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던가 내가 먼저 가던가 이렇게 사고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또 이 음식이 많을 때가 있어요. 양손에 들고 배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달하기 양손에 음식 봉다리를 들고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 계신 가끔 그런 분들이죠. 주민분께서 문을 먼저 들어가시면서 잡아주시던가, 그건 뭐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저에 대한 배려. 근데 저 또한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문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은 딱 잡아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또 먼저 탔는데, 또 저 같이 배달을 하시는 분이 출입구를 열려고 띵띵띵띵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중에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나도 모르게 가서 열린 버튼을 누르게 돼요. 왜냐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도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느껴져요. 조금만 기다려요, 같이 갑시다,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눈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손가락이 열린 버튼으로 가서 누르고 기다려줬다가 그분이 타시면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거 없지만 간단한 목례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 상황들이 보면 뭐 아무런 액션도 취한 게 없어요. 다 눈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나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한 거고, 저는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나서 타서 감사합니다까지, 이 세 개의 행동들이 다 눈빛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게 다 눈치인 것 같은데, 눈치의 옛말을 보면 눈이 가진 세력, 눈이 알아내는 것, 그리고 눈의 색깔 등 다양한 의미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눈치라는 게. 그래서 이 눈치가 없으면 사랑도 못해요. 뭐 예전에 이 사극이나 이런 걸 봐봐요. 이 도령님께서 낭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대의 손이 나를 밀어내고 그대의 입이 나를 떠나라 말하지만 당신의 눈동자는 그리 말하지 않으니 내 어찌하리란 말이오, 뭐 이런 대사를 치는데,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또 이 인생에 눈치 없는 중생들, 답답한 중생들, 눈치 없고 답답하고 답 없는 중생은 또 그러죠. 눈치도 없이 우리 그분만 헤어지자, 너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우리 행복하게 각자 잘 살자, 다시는 보지 말자, 잘가, 바이바이 버리면 이게 뭐 이제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치가 없으면 사랑도 안 되고, 저도 눈치를 생각하면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어렸을 때 근데 그 눈치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 한 거죠. 엄마 없는 품에서 잘 하게 된 거긴 사실인데,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그렇게 단면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내시는지 항상 거짓말을 걸리죠. 그게 왜 그랬는지 우리 아이들을 키면서 알게 돼요. 또 유튜브 봤어? 안 봤어?
물어보면 안 봤다고 치미를 뚝 뗍니다. 근데 그 눈동자가 흔들리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뱅글뱅글 돌았다 딴청하는 척 안 봤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엄마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그 아이들의 말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동심에서 자기 딸이면 거짓말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속아준 거라는 마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역시 난 거짓말을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뼛속까지 믿고 동심의 세계를 지나 어른이 돼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에도 다른 건 다 감출 수 있지만 그 눈만은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눈동자의 눈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마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마음의 장이고, 또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적으로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툴인 것 같아요. 도구, 내가 잘 사용하면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죠. 도구. 사람들과의 제일 투명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눈치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정말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당당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냥 부정적으로 그렇게 충고를 한 듯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사람들의 그 의사소통이 제일 투명하고 정직하고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표정이 다 표현할 수 있었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영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다들 조교들이 눈을 가리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고글 같은 걸 쓰고 자기의 눈을 감추면서 혹독함을 보여주면서 독사 같은 조교다 이런 식의 말을 남기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차갑고 매서운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 정도로 하나를 가렸을 뿐인데 모든 전체를 가린 것처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12시간 정도 되니까 배가 이제 고파지기 시작을 하네요. 커피 마시고 했는데도 이제 12시간 되니까 배가 고파요. 항상 5시에 들어가서 먹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빵을 하나 사 먹을까 생각 중이고요. 전 아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집에서 그냥 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뭐 이렇게 먹고 집에서 그냥 주섬주섬 커피 마시고 뭐 하다 보면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나와서 움직이는데도 뭐 이렇게 아침 먹고 지금쯤 이제 한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한 끼를 더 먹으려고 생각 중인 거지, 일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배가 고플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잠시 후에 사 먹던지 아니면 조금 더 참았다가 10시에 들어가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과일을 조금 먹고 자든지, 밤에 들어가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부딪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고 그냥 자는 게 다음날 일어날 때도 좀 더 개운하고 편하더라고요. 먹으려면 차라리 지금쯤 먹는 게 낫고, 안 먹으려면 그냥 아예 안 먹고 그냥 과일 조금 먹고 마는 게 그냥 다음을 위해서, 건강도 그렇고 다음날을 위해서 편하고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며칠째 그런데 오늘은 비가 또 낮에 계속 왔어요. 부슬부슬. 어제만큼은 또 아니어도 계속 비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콜이 죽질 않았어요. 계속 꾸준히 바로바로 뜨는 건 아니어도 거의 이제 배달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다 뒷콜을 계속 연결해서 줬고, 너무 먼 거다 싶으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 거절해도 배달 완료 치고 내려오는 중이면 또 다시 콜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쉬고 계속 콜을 타고 있어요. 금액도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46콜째 가고 있고요. 오늘 일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14시간 탔고 시급은 16,000원 정도 됩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비는 그쳤는데 아직 이 도로가 마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오늘 새벽에 얼게 되면 내일 아침에는 좀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 그런 상태고요. 제가 지금 시급 16,000원 정도 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타고 있는 거겠죠? 다른 분들은 좀 더 타실 수도 있겠다. 베테랑이신 분들은 더 많이 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14시간을 타서 시급 16,000원
걸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항상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내리는 하루였으니까 아마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엄청 피곤하고 이게 비 오는 날하고 맑은 날하고 일을 해보면 확실히 흐린 날, 비 오고 눈 오는 날이 피로도가 더 많아요. 뭐 당연한 걸 수밖에 없지만 가서 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한 밤 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